안녕하세요. 김동희 대표입니다. 오늘은 성장주에 투자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재가 진정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 증시가 성장주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경배에 가까운 아이폰 판매 열풍 속에서 애플이 신고가를 경신했죠. 그리고 IBM과 구글 같은 종목군들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이러한 국면입니다. 이들은 모두 성장주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전통 산업재 관련 종목군들과 성장주의 주가는 그야말로 다른 패턴을 그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 바이오주와 게임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군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들 역시 모두 성장주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교과서가 아니라 시장은 항상 시장이 보여주는 흐름 그 자체가 진리이고 정답인 것입니다. 주식시장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요. 항상 주식시장은 패션이라는 사실을 투자자들은 망각하면서 때로는 도구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양정금증권의 이모세입니다. 상실의 시대라는 책에 보면은 인생은 비스킷통과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비스킷통에 여러 과자가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먹고 싶은 과자만 먹게 되면은 나중에는 먹기 싫은 과자가 남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주식시장도 약간 비스킷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업종을 살펴보면서 자기의 구미가 당기는 업종을 계속 살펴가면서 업종을 매수하는 업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학주가 많이 상승을 하였는데요. 다음 업종에는 어떤 업종이 또 구미가 당길지 미리 살펴보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SS 시작하겠습니다. 피곤한 주식시장에서 재미있는 일화 하나 전해드릴게요. 지난 463회 로또 발표에서 1등이 없어서 다음 주로 2월 됐는데 이로써 당첨금이 무려 250원이라고 하네요. 말 그대로 로또 잭팟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답글이 너무 웃겨서요. 여의도를 뜰 수 있는 기회다라고요. 네, 로또와 주식시장은 비교할 수조차 없죠. 경제 상황이 움직이고 또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 주식시장인데요. 오늘도 그 전쟁터에서 실탄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증권대학의 김동희 대표와 동양정금증권의 이모세 팀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감성 시황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첫 번째 베스트 이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이슈 처음으로는 김동희 대표님과 함께 할 텐데요. 자,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나타내서 조정 없는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좀 분석이 필요할 텐데 대표님 어떻습니까? 기억나시겠죠? 모든 것은 유한하다라는 그런 시황을 예전에 냈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장이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악재 속에서 고민했는데 시장은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영역으로 바뀌었습니다. 흔히 제가 잘 쓰는 표현인데요. 주식시장은 항상 야누스처럼 얼굴을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들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금방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투자자들은 히드라, 즉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8개 달린 그러한 괴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중인격자가 되어야 된다. 항상 언제든지 시장이 야누스처럼 변하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항상 인격을 달리할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요. 1850포인트, 중요한 포인트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죠. 1850포인트에서 1900포인트대는 매물대가 두꺼운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구간까지 올라오면 이제 좀 그동안 좀 지겨웠는데 그동안 올라오면은 매도하려고 많이 기다렸는데 이제 좀 매도해도 되겠다라는 이러한 대기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구간이죠.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기술적 반등의 영역입니다.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이제 진행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진검승부의 영역으로 접어드는데 계속해서 강조드렸지만 시장의 주도주가 뚜렷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시장의 주도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에너지가 소진이 되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죠. 지금처럼 낙폭과대 종목 중심으로 순환매가 돌아가는 장세는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적게 오른다고 해도 주도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지난번 사이클에서
지수가 이제 2200포인트 신고가를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차화정이라는 주도주가 뚜렷하게 존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시장이 낙폭을 한번 크게 보이고 그 다음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마무리된 다음에 올라갈 때는 이제 주도주가 보통 바뀌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번에도 주도주가 좀 바뀌는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은 기존의 주도주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영광을 되찾을지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때고요. 네. 뭐 지금까지 뭐 못 사셨다, 지금까지 수익이 없다, 뭐 이러신 분들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나타나는 이런 주도주들을 차곡차곡 이제 사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1850이고요. 1900포인트를 돌파하면 또 비중을 추가하는 전략, 오히려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 매매 전략이 거래소에서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지금 뭐 코스닥 시장은 계속해서 강조드렸지만 답이 딱 정해져 있죠.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시장과는 무관하게 지금 애플이 신고가를 돌파했고요. IBM 연일 신고가입니다. 구글 같은 종목군도 대단히 좋죠. 이런 성장주들이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성장성이 좋은 종목군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 종목군이라든지 게임주, 엔터테인먼트 같은 소프트웨어 종목군들이 양대 축을 이루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가운데서 굉장히 실적이 가시화되고 성장성 역시 뚜렷한 종목군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저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시장이 끝날 때까지 이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수급도 상당히 지금 좋아 보입니다. 개인 대 외국인 기관의 매수 구도는 상승장에서 개인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상승장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수급적인 구도죠. 이러한 구도 속에서 환율도 1150원 밑으로 내려오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1150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러한 외국인의 매수와 함께 환율이 안정된다는 흐름은 바로 시스템 리스크가 해소되고 있다는 국면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점차적으로 긍정적인 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코스닥에 비해서 거래소가 뚜렷한 주도주가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종목으로 본다면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같은 종목군들이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다른 종목군들을 같이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네. 수급, 환율, 경제 상황 모두 코스피의 우호적인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도주의 부각만 조금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1850에서 1900 사이에서는 주도주가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으니까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오늘 1865로 거래 마감되면서 1850으로서의 또 지지 확인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집니다. 이모세 팀장님께서는 이 정도의 지금 지수 흐름대가 오늘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떠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박스권의 상단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추세로의 전환을 위한 이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보세요? 제가 정답을 알고 이렇게 어떻게 대답을 드리긴 되게 애매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는 지난주에도 박스권 부분은 분명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시장이 이번 주에도 근데 좋은 호재거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적 시즌을 대비해 갖고 좋은 실적들이 예상이 되고 또 미국 주말에는 또 중요한 정상회담들이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 상당히 위치한 건 맞지만 또 다른 호재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잘 나간 업종들 좀 보겠습니다. 화학 업종이 외국인 기관들의 지금 쌍끌이 매수세에 아주 강한 상승을 나타냈는데 전 업종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코스피 지수가 10%가량 상승한 데 비해 화학업종은 21% 정도 올라 지수 대비 2배 수익률을 이미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의 매력이 지금으로서 있는지 한번 평가를 같이 해주신다면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은 화학주랑 정유주가 두 업종 다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 두 업종 다 경기 민감주 업종입니다. 지금 유럽 문제 부분이 많이 호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좀 상승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화학주를 좀 살펴보면은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난 한 6일부터 해갖고 한 20%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지수가 한 10% 정도 오른 거에 대비해갖고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유주 또한
정유주는 그 8월 초에 급락장에서 보면은 정유 3사가 평균 35%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때 지수 같은 경우는 한 18% 정도 언더퍼폼하는 모습을 대비해서 언더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수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업종 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화학이나 정유주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럽 문제가 다시 불거진다고 하면은 큰 폭의 하락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정유주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실적이 우수하게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는 게 겨울층에 등경유 소비가 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두 업종을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화학주보다는 정유주에 조금 매수하는 관점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종목으로 좀 더 압축을 해본다면요? 지금 과거 평균으로 회귀한다고 보면은 SK 이노베이션이 상승 여력이 가장 높다고 평가가 됩니다. 예. 네. 저희 코스피에서는 정유화학주를 가장 두각된 매력으로 오늘 살펴봤다면 코스닥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바이오입니다. 거의 제2의 주도주로서의 부각을 하고 있는데 컨텐츠 그리고 뭐 게임 여러 가지 업종들이 같이 올랐다면 최근에는 바이오가 더 선두를 치고 올라가는 양상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 김동민 대표님께서 굉장히 뿌듯하게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뭐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갔고요. 근데 아마 각인이 되셨을 텐데, 그동안 매수를 하셨다면 수익이 안 날 수가 없는 종목군이죠. 바이오 종목군은 어떠한 종목을 사더라도 다 수익이 많이 났고 대표 종목군들만 여러분들이 사셔도 아마 상당히 큰 수익이 나고 있는 이러한 국면입니다. 향후에도 이거는 저는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확고하게 지금 시장에 제가 아까 해외 증시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신고가에 있는 종목군입니다. 여러분 거래소도 마찬가지죠. 신고가라든지 최소한 전고점대는 넘어서 있는 종목군들이 주도주가 될 수가 있는 거지. 밑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온다 해서 그게 주도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입니다. 마치 미국 시장에서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은행주가 기술적 반등 수준에 그치는 것처럼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 올라가고 시장이 좋아지면 떨어지지 않은 종목군들이 더 올라가는 것이 바로 주도주의 논리입니다. 지금 시대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바이오 종목군들은 대다수가 지금 정배열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군들도 지금 상당히 많은 그러한 국면입니다.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것은 새롭게 시대의 아이콘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지금 같은 불황 속에서 시장이 만약에 상승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면 가치주보다는 뭔가 이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성장성,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성장성이 뛰어난 종목군들에 사람이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마치 1990년대 후반에 이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끝난 다음에 IT주 열풍이 불었죠. 이것이 굉장히 오랜 동안 지속되면서 버블이 형성된 다음에 그 버블이 꺼지고 나서야지 사람들이 이제 저평가된 가치주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은 성장성, 이 침체 리세션을 타개할 성장성이 있는 종목군들을 지금 시장이 원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한가운데 좀 바이오 종목군들이 있는 거고, 바이오주를 지금 테마주로 취급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지금 다국적 거대 기업들에서 우리나라 바이오 종목군에 기술 이전을 대가로 시가총액의 수배의 기술 이전료를 제공하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도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은 지금 가치적 관점에서 봐도 명백히 저평가된 종목이고 한 단계 지금 도약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하나 나오면 한 국가를 먹여 살릴 정도의 파급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되겠고요. 성장이 가시화된 종목군 중심으로는 여전히 대응이 유효하다. 좀 갈 길이 멀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성과가 막 나오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죠. 과거에 바이오주들이 껍데기만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지금도 물론 껍데기만 있는 종목군들, 덩달아 가는 종목군들을 여러분이 건드리시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은 지금 굉장히 알짜 같은 종목군들이 많은 영역이 바이오 종목군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를 테마로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를 안 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들통이 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미 지금 숨은 그런 바이오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서 나한테 맞는 맞춤 종목들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메디포스트, 뭐 여러 가지 이노셀,
조화제약 등은 급등이지만 셀트리온은 이제 좀 약간 꺾인 듯한 약간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외국인들도 약간 좀 터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실 그 정도로 수급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라는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오면 네. 금요일 날도 하한가를 갔어야 되고 오늘도 아마 하한가 가는 것이 일반적인 종목군들의 아마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셀트리온에 인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분명없이 새로 나온 이슈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많이 언급이 됐었던 그러한 이슈들이고 기관 투자자들이라면 다 알고 있었던 이슈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그 이슈를 모르고 수백억, 수천억의 돈을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투자를 했다면 그건 자질이 없는 거죠. 그만큼 모두한테 알려졌던 이런 재료를 모르고 투자한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팔고 있는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이 그걸 모르고 지금 매도하는 거는 아니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회계적인 문제는 뭐 여러 가지 향후에 셀트리온에서도 뭐 고쳐야 되고 향후에 투자자한테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생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의심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베스트 이슈들 알아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워스트 이슈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제2의 주도주로까지 얘기가 있었던 IT가 다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늦은 감은 없습니다. 이제 인텔 효과로 IT 랠리를 주목하자라는 전문가들도 분명 있으니까요. 자, 미국에서는 인텔, 애플의 이제 실적이 줄줄이 이제 나올 텐데 어떠세요? IT의 지금 상승이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재상승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향후 시장 주도주는 IT와 금융업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도 보면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들어지는데요. 일단은 반도체 업종을 좀 보면은 4분기부터 D램하고 LCD 가격이 좀 재고 바닥을 좀 찍고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그 뭐 인텔이나 뭐 IBM 이런 그 대규모 대형 그 컴퓨터 업체들이 그 분기가 10월로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부터는 재고 자산을 좀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싸진 D램 가격들을 추가로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IT 같은 경우는 단기 하락 후 재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인텔이나 애플도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데 이번 주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거라고 많이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애플 실적 같은 경우도 상향 조정하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뭐 실적 나와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조금 깜짝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은 IT는 다시 재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IT에 대해서는 뭐 워낙에 김도기 대표님께서 삼성전자를 강조해 주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가요? 저는 뭐 나눠서 보고 싶어요. IT 업종 내에서도 성장성이 뚜렷한 쪽하고 그렇지 못한 쪽하고 침체를 계속할 것으로 보여지는 쪽하고 좀 나눠서 생각하고 싶고요. 아까 IBM을 세계 최대 PC 업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2005년도에 PC 사업부는 레노버에 매각을 하고 IBM은 소프트웨어 업체이고요. 지금 세계 최대의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로 거듭났죠. 그렇기 때문에 PC 업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신고가 국면을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성이 분명히 한 거고요. 그리고 저는 뭐 은행주는 양치기 소년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애널리스트들이 2년 동안 올라간다 계속했는데 주도주가 될 것이다 했는데 한 번도 뭐 주도주는커녕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온 적도 없기 때문에 저는 IT 은행주가 지금 3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라는 부분들 역시 작년도에 굉장히 많은 은행주들의 실적이 내부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많은 충당금을 쌓아놨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라든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때문에 은행주들이 작년에 순이익이 사실상 많이 난 부분들을 이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이쪽 주머니에서 뺀 거죠. 충당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뭐 계속해서 그런 성장 국면을 이어나가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들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 금융업종은 양치기 소년이다. 자, 이모섭 팀장님과는 약간 다른 상반된 의견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모섭 팀장님께서는 IT와 금융이 차기 주도주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러면 김동기 대표님의 좀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어떠세요?
시장에 좀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는 있다 좀 생각을 하고요. 뭐 김동희 대표님의 말씀 좀 옳다는 부분은 좀 옳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은행주도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은행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3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2조 7,300억 정도로 양호한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 둔화가 좀 우려가 되고는 있지만 기업 대출 성장률 같은 경우는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은행주는 IT라는 그 부분을 다시 좀 주도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언급을 드린 것 같은 드린 부분은 시장에서 업종이 계속 상승하는 업종은 없습니다. 주도주는 계속 변화가 되기 마련인데 지금 가장 주도주 업종으로서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IT랑 그리고 은행주라고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주가 다시 좀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외환 위기 때랑 2008년도 글로벌 위기 때를 보면은 그 어떠한 부실 채권이나 뭐 자본망충 등 이런 구체적인 사안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주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리스 위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올해 11월 달, 12월 달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은행 업종의 리스크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은행 업종도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여러분들만의 또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종별 현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 전망을 같이 해보면서 대응 전략 지금부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플래너였습니다. 이번 주 시작도 산뜻했습니다. 지난주의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 좋은 흐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SS패널들의 국내 증시 전망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 동양중금증권 가산디지털지점의 최민규 과장과 우리투자증권 남대문 WMC의 금원섭 대리 이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망부터 살펴보시죠. 동양중금증권의 최민규 과장은 지수 조정을 예상했습니다. 예상 밴드는 1830에서 1860포인트입니다. 투자 플랜 살펴보면 계속된 상승에 따른 기술적 조정 가능성이 있고 업종별 빠른 순환매로 인해서 종목별 수익률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대형 우량주보다는 개별 모멘텀이 있는 주식에 관심 가져야 하고 IT 대형주가 조정받을 시에는 관심 가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지수가 박스권 상단에 접근했기 때문에 만약 상단을 돌파하더라도 일단은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최민규 과장이 관심 업종 볼까요? 관심 종목으로 네오위즈 게임즈를 꼽으셨는데요. NC소프트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수급도 개선되고 있다며 근시일 내 전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벌일 업종으로는 건설주를 꼽았습니다. 다음은 우리투자증권 남대문 WMC 금원섭 대리의 전망입니다. 지수 보합을 예상했고요. 예상 밴드는 1840에서 1860포인트로 잡았습니다. 3, 4분기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에 접근하고 분할 매수 후 보유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유럽발 이벤트보다는 미국의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원섭 대리는 자동차주와 항공주를 긍정적으로 봤고요. 반면 철강주는 부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투자증권의 금원섭 대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코스피 보합권을 예상하셨는데요. 최근 상승에 따른 조정 불가피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번 주 추가 상승 가능성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일단 금일까지 해서 8거래일 연속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일단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그동안 이해관계가 대립됐던 유럽 사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상당히 좀 많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이런 것들이 호재로 좀 작용했다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리스 민간 채권단 헤어컷 비율 확대 여부랑 그리고 그간의 자본확충 방법에 대한 논쟁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이번 주에 대해서는 약간 그 잠재적인 악재로서 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기술적 분수로 봤을 때 코스피에 대해서는 일단 2007년 이후에 현재 같은 그 7거래일 연속 상승한 경우가 총 15번 정도 있었고요. 대신 7거래일간 평균 7%가량 급등세를 보인 다음에 이후 10거래일 동안 1.8% 정도 되는 상승률로 탄력이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래량이 지금 지속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 상승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는 일단은 보합세로 전망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3, 4분기 실적 호전주에 대한 접근이 유효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관심 업종으로 꼽으신 자동차주와 항공주가 실적 호전주인가요? 추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그 추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3분기 실적은 예상치에 비해서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고요. 4분기 일단 상승 모멘텀이 유효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환율 상승에 대한 메리트도 좀 유효해 보이고 최근에 한미 FTA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호재성이 많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더군다나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은 뭐 최근에 그 태국의 홍수가 상당히 좀 생각보다 좀 크게 지금 발생이 된 상황이고요. 그것으로 인해 일단 일본 업체에 좀 타격이 좀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이상 정도 일단은 그 조업의 그 차질이 불가피하다 보고 있고요. 그 외 닛산, 혼다 같은 경우는 2, 4개월 정도 일단은 정상화가 걸리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 대형 업체들의 글로벌 생산량이 상당히 좀 차질이 불가피할 거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일단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낙폭이 좀 과대된 상황이고요. 최근 환율 하락세를 보이면 일단 안정을 되찾고 있는 모습이고 예상보다 환율 하락세 좀 가파름으로 인해서 일단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에 대해서도 3분기 실적 예상치 대비해서는 큰 변화 없어 보이고요. 4분기 때 일단은 업황 개선이 좀 기대돼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자동차주와 항공주 4분기 실적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네. 대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S 패널의 내일장 전망 알아봤습니다. 출연자분들의 전망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네, 베스트 앤 워스트 내일장 전망해보겠습니다. 글로벌 이벤트들 확인을 해볼 텐데요. 주말 사이에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는 국제통화기금을 통한 단기 대출 제도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아주 이벤트를 또 앞두고 오프닝 이벤트로서의 역할을 해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EU와 또 G20 정상회담이 남겨져 있으니까 오프닝 이벤트로서의 역할을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특히 오는 23일입니다. EU 정상회담에서 시장 기대에 부합할 만한 해법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대감 또한 좀 고조되고 있는데요. 다만 막바지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모세 팀장님께서 그 전망과 전략들 간략하게 짜주실까요? 네, 우선 이번 주말부터 있을 유럽 정상회의하고 G20 정상회담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그리스 지원 확충하고 은행 자본 확충에 대해서 얼마나 합의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독일하고 프랑스가 각각 그리스 지원 비율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상충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그 은행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이거에 따라서 은행 자본 확충에 대한 리스크 부분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EFSF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뭐 레버리지나 뭐 채권 보증 등 구체적화까지 논의 사항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좀 들어지고요. 일단 이번 주 전망 내일장 이렇게 좀 전망을 좀 하면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이 정상회담의 G20 정상회담 앞두고서 지난 1년간의 그 추이를 좀 살펴보면은 이벤트 발생 직전 5일간 동안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우리나라 지수가 보여주는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 전일 빼고는 한 4일 정도까지는 4일 동안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번 주에도 조금 보여줄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중국이 3분기 실질 GDP도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뭐 골드만삭스나 BOA, 그 IBM, 애플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아시아에서는 이번 주에 이제 중국의 GDP 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대표님 어떻게 이번 주에 대응 전략 짤까요? 저는 뭐 앞에서 잘 말씀을 해주셔갖고요.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오해가 뭐냐면 이 바이오는 거대 기업, 돈을 많이 가진 거대 기업, 삼성과 같은 거대 기업만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판단입니다. 우리나라 신약 1호가요, SK케미칼에서 나온 선플라입니다. 2호라고 할 수 있는 게 LG생명과학에서 나온 팩티브예요. 둘 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에서 만들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상업적으로 실패했다는 거죠. 글로벌 마케팅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의 성공한 모델들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작은 벤처 바이오 회사가
로슈라는 다국적 거대 자본과 만나서 타미플루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강소 바이오 기업들이 해외의 다국적 기업들, 거대 자본과 만나는 이런 모델들이 구축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바이오 종목군들은 바로 이러한 종목군 중심으로 블록버스터급 재료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시장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강조하는 데 있어서는 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1900포인트를 오히려 돌파하면 비중 축소가 아닌 비중 확대 전략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때 되면 주도주가 부각이 될 테니까 주도주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 주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증권대학의 김동희 대표와 동양종금증권 이모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